안녕하세요. 차종훈쇼 차종훈입니다. 오늘은 봄처럼 살며시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임재영 선생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기에는 좀 이제 수수한 모습을 하시고 계시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생님이세요. 병원이 아닌 거리로 나와서 트럭을 몰아서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을 상담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소개해 주실 때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트럭을 같이 운영을 해서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시작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트럭을 한 대 사서 그 트럭을 개조하고 꾸며서 상담 트럭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아, 직접요? 네, 제가 가서 고르고 제가 꾸미고 제가 이름 짓고 뭐 혼자서 이름 또 이렇게 디자인 부탁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네.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혼자 시작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에 좀 고생 아닌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 센터에서 이걸 사업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고마운 제안을 해주신 덕분에 일단 첫 시작은 저 혼자였지만 중간에 센터와 함께 같이 좀 또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센터에서만 이 일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 시작했던 저의 초심을 지키고자 제가 따로 시간 내서 휴일이나 평일 저녁에 저는 또 따로 트럭을 몰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을 상담을 해주시는 거네요. 개인적인 시간에도 상담을 해주시고 이쪽에서도 하고 또 이쪽에서도 하고. 선생님,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상담 트럭을 운영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 제가 있는 곳이 정신병원이잖아요. 네네. 정신병원 혹시 근처라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실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경우는 신뢰가 되기도 하는 게 제가 이상해 보여요. 맞아요. 제가 그런데 가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벽이 높다. 그 벽은 저는 정말 그 현장에서 실감을 하니까 저는 정말 일을 하고 싶어갖고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와서 막상 일을 해보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참아 오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점점 병이 더 들어서 끙끙 앓고 있다가 정말 그러다가 한참 뒤에 오시더라. 의료의 현실은 한 환자를 45분, 50분 상담을 했다가는 문을 닫아야 돼요. 병원 운영 차원에서는.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못하니 겸사겸사 그래 여기를 나가만 할 수 있지. 플러스 나름 좀 인식 개선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바꿔볼까 하다가 떠오른 게 처음에 푸드트럭이 생각이 났고 이거를 상담하는 트럭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상담 트럭을 만드셨을 때 그때 바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들겨주고 이렇게 왔었나요? 처음에도 조금 약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서. 문은 두드리고 도망가시거나. 아, 그래요? 문은 두드리고 인사는 해주시고 좋은 일 하시네요 하고 그냥 가버리시거나. 또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힘이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너 저 차 타라. 너 또라이지. 저 차 타 빨리. 이렇게 막 장난이지만 친구끼리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듣고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고자 나왔는데 야, 이게 진짜 내가 나와서 겪는 정말 와닿는 현실인가 하면서 조금 걱정도 했었고요. 또 한 분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좀 적극적으로 PR을 하면서 정말 홍보를 할 때 명함을 돌리고 전단지까지도 돌린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다른 이제 매체에서. 그때 이제 한 분이 그러셨어요. 저 차를 타면 나를 잡아갈 것 같다. 납치해 갈 것 같다고요? 요즘에도 또 안 좋은 일들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저 차를 타면 나를 잡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신매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넣을까 봐. 그래서 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이제 이게 선생님 병원
선생님 상담 이게 트럭. 흰 차가 아무래도 좀 깔끔할 것 같아서 흰 차를 골랐는데 그 흰 차가 이제 또 병원 차 느낌이 들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도와는 완전 다르게 또 해석을 또 하시네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열기 시작하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이걸 사업으로 이렇게 하자고 제안해 주시는 덕분에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알려지면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어떤 활동을 아주 좋게 봐주신 분들이 또 방송도 찍어 주시고 해서 여기 이제 퍼지면서 알려지게 됐죠. 네. 센터에서 나가는 그 날은 의왕 시민이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무료 상담은 제 SNS 홈페이지 통해서 그거를 이제 예약 신청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사연을 제가 일단은 봐요. 아, 사연을 먼저 보세요?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네. 한때는 제 생각에 선착순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착순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했던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심지어 제가 9시 오픈한다면은 진짜 초시계 보면서 클릭해가지고 9시에 딱 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정말. 티켓 진짜 오픈한 것처럼. 그러면 진짜 정말 쭈르륵 달려요. 쭈르륵 달리는데 쭈르륵 달리면 항상 1, 2등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같은 분들. 이게 반복되는. 아, 그러면 약간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상담을 못 받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네. 또 바꾼 게, 그러니까 사연도 해봤고 선착순도 해봤어요. 근데 사연이 제가 선정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또 서운할 수도 있죠. 선착순님, 아 내가 늦었다 하고 말 수도 있는데 왜 내 사연을 안 뽑아줬을까? 나도 힘든데 지금 힘이 드는데. 그래도 선착순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은 알아요. 나이대를 얘기해 주신 분들과 안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지역을 얘기해 주신 분도 안 얘기해 주신 말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저도 사연은 어느 정도 알고 만나요. 그럼 이제 상담을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 자리가 여기예요. 아, 네, 제 자리가 이쪽. 네. 네네네. 저기 뒤에 이제 보시면 후원자들의 명단이에요. 아, 저게 후원자분들 네네. 명단이에요? 네. 제가 이 후원자 명단을 꼭 남기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왜냐면 이 차가 다시 태어난 게 이제 이분들 덕분에. 원래 이 안에 내부가 이러지 않았어요. 위에 보이시는 저기 천장에 뭐 달린 거 있죠? 아,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네요. 네, 저게 뭐예요? 이쪽 달려있는 거는 그 에어컨 겸 히터. 이쪽 달린 거는 선풍기 겸 환풍기. 저거까지도 이제 달았어요. 후원금으로. 바닥 옆에 다 이렇게 칠하고 붙이고 저거까지도 달고. 그러니까요. 책에서 읽어보면 전에는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전기를 꼽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네네. 찾아 다니셨다고. 네. 핫팩을 항상 이렇게 챙겨 다니고. 제가 입장 받고 생각할 때 아무리 무료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상담 받으면서 좀 추우면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쵸. 더워도 말이 안 나올 거고. 네. 그런 거 생각해서 나름 좀 작은 배려를 했던 거죠. 오히려 그런 이제 소소한 선생님의 배려심 때문에 더 이렇게 네. 마음을 이렇게 교류하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을 오늘 이제 모시게 된 계기가 이 책, 인생이 적성에 맞진 않는 걸요. 책을 이제 보고 나서 네. 이제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 이 책도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팔렸나요? 정말 궁금해서 한번 중간에 그 1월 초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책 어떻게 나가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2세 찍었어요. 얘기 안 했나요? 2세 들어갔는데요? 하길래 한 달 보름 만에요? 아, 네, 2세 지금 찍었어요. 그러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예. 이게 잘 나가는가 보다. 이거 조만간 어디 순위에서 보겠다. 네, 색감도 너무 정감이 가고. 부푼 기대를 안고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도 조용히 그냥. 근데 이 책을 또 저는
이제 책도 굉장히 내용이 재밌고 알찬데 거기서 또 감동을 받은 게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책으로 인해서 얻은 그런 수익금을 네네네. 모두 다 기부하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가지고 네네네. 누가 그랬어요. 제가 책 쓰고 싶다고 책을 쓴다고 하니까 뭐 그때 딱 반응이 몇 분들이 돈 벌려고 그러냐. 돈 벌어야죠. 네,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지 또 좋은 일도 하니까요.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건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를 쓰는 그런 에세이 책이니까 어차피 우리 얘기에 네 거 내 거가 어딨냐. 만약에 이 책이 팔려서 수익금은 또 좋은 데 쓰면 되겠다. 그때 이제 막연히 그런 생각하고 책을 또 막 쓰다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이걸 어디 기부할지 이제 정해진 거죠. 네. 일단 표지 그림이 저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이세요? 네, 저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셨는데 이 그림 참 사실 좀 애매해서 해석이 너무 다양한데 저는 지금 바다에 빠졌어요. 여기가 사실 바다인데요. 왜 바다에 빠졌나? 실은 제가 아까 뭐 종식과 의사가 제 꿈입니다 했지만은 그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의대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뻤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저는 의대 생활 적응을 잘 못했어요. 모르고 이제 다 뭐 부러워하거나 박수 쳐주는데 저의 현실은 제 인생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 따라가고 네.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네, 이게 적성도 안 맞는 것 같고 저의 얘기에서 비롯된 게 이게 결국에는 동기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저만 그냥 배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급을 당했거든요. 수업도 안 들어가고 계속 겉돌고 방황하고 이걸 안 맞는데 계속 하는 게 맞나 참 힘들었죠. 마음적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이제 혼자 덜렁 떨어졌어요. 바다에 빠지고. 알겠네요. 이게 위에 날리는 게 시험지네요. 그러면 위에 보니 성적들이 틀리고 그래서 결국 유급 당했다, 낙제했다. 나는 이제 어떡하나, 쟤들 배 타고 가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마음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위로를 해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아픔이 없거나 정말 여유 있고 좋기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적성이 안 맞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실은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위로받고 있고 이 책을 통해서도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혼자가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발달장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제 아이도 발달장애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신 그 에피소드를 읽었을 때 딱 갑자기 확 마음에 그런 이제 아픈 아이 발달장애 자폐아의 어머니를 꽤 봤어요. 네. 트럭 그 상담하면서 꽤 봤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 애가 그런 애인지 몰랐었거든요. 선생님의 자녀분께서요? 네. 제 둘째 아이가 우리 애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몰랐을 어떻게 될지도 때는요? 모르면서 그 개월수 맞게 다른 애들이 또래 애들이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하니 이제 그때 이거는 단지 늦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구나. 그때 이제 터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마치 고백하듯이 해버리고. 그분에게 처음 한 거예요? 인정을 처음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사람. 어쩌면은 상담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내가 상담받게 된 결국 네. 진짜. 그러다가 우리 얘기를 하게 되고 내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분도 놀라셨죠. 당연히 놀라셨죠. 그리고 당연히 걱정하시고 선생님 외도요? 뭐 이런 반응인데 네, 마지막에는 그러셨어요. 그래도 아빠가 정신과 의사니까 그래도 선생님 아들은 훨씬 더 뭐 좋을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은 사실 저한테 솔직히 말해서 위로가 안 됐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공부를 더해서 물론 알고 또 그런 애들을 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진 않지만 애가 환자가 아닌 아빠로서 얘를 봐줘야 되는데 이걸 정말 적절히 잘 해서 할 수 있을까? 어설프게 아는 거 가지고 뭐 애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오히려 부담을 더 가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저는 나름 결론을 내린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내가 정말 전문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제는 애를 좀 맡기자. 치료를 받도록. 그럼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그 아이만 치료하는데 힘을 쏟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네, 시간도 네, 많이 네. 들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고치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내시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시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때는 못했어요. 한동안은 저도 좀 막 감정적으로 빠지고 죄책감 때문인데 뭐 이런 심리 있죠. 우리 애가 이만큼 아픈데 나는 너무 멀쩡한 거 아니냐. 나도 그만큼 아파야 할 것만 같고,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 네네. 또 더 빠른 인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많이 줄였죠. 그때 저 한동안은 지금처럼 이렇게 남들 앞에 서고 방송에 나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엄두가 안 나서 실은 병원으로 쏙 다시 숨어 들어갔어요. 그게 작년 1월이에요. 저의 어떤 이 책은 쓰기 시작한 지는 좀 됐지만 이 책의 절반은 제가 병원 들어가서 나름 운동생활처럼 병원에서 처박혀가지고 환자 보고 집 애들 보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열심히 써서 나온 책인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겨내면서 심지어 이걸 세상에 알릴 수도 있겠다는 것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 거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많이 흘러서 그 얘기를 또 누군가는 듣고 또 저를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네. 그분이 처음 와서 저한테 손을 잡아주셨어요. 뭐라 그러시면서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알고 오신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셔갖고 제 손을 잡고 저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뭔가 뭉클했을 것 뭔가 그때 같아요. 느낌은 아는 것만 같은, 확인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을 아는 것만 같은 그 눈빛에, 어머니 눈빛에, 그쵸? 네, 글썽글썽 했었죠. 이제 그때 어머니 그 막내가 이제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까지 키운 그 발달장애 아이를 키운 그 과정을 이제 저한테 들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도 이제 시작인데 너무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뭐 포기하거나 뭐 그렇게 정말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라. 그러니까 용기를 주신 거네요. 네, 그러면. 네, 네. 맞아. 마음 아픈 사람들을 찾아 나선 행키의 마음 열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제 행키가 행복 키움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또 찾아봤죠. 네, 선생님 별명이 정말 많잖아요. 뭐 네,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 네. 뭐 돈키호테, 네. 이제 행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행키가 네. 굉장히 딱 마음에 와닿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별명을 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행복 키우미가 결국 행복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일을 해야겠다. 병원에 있을 때는 마음 아픈 사람은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의사로서. 어차피 이제 뭐 나가는 마당에 이 직업을 조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좀 뭔가 의미를 두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행복을 키우는 사람, 행복 키움이 줄여서 행키. 행키. 그러면 행키가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에요, 선생님?
왜냐면 행복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애매하고 좋죠. 좀 추상적이잖아요. 일단 네.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신과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꿈을 이룬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꽤 많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뭔가 노력하면서 그날을 기다렸고 결국 정신과 전문의가 됐는데 막상 됐을 때 기뻤죠. 당연히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근데 오래 안 가대요. 그래서 이거는 기쁨이지 이게 행복인가? 그걸 이제 제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럼 행복이 뭐지?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행복에 관련된 책들도 좀 찾아보고 심지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모임에도 들어가서 선생님들 강의도 듣고 뭐 같이 좀 공부도 해보고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뭐예요? 그 답이 너무 행복은 일단은 주관적인 경험이다. 주관적인 경험이요? 우리가 경험이라고 할 때 이제 적어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데요. 뭘 할 때 나는 행복하다. 그것도 뭘 하면서 내가 듣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감이구나 라면서 행복해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행복한 일을 차피디님한테 권했을 때 차피디님도 행복할 거냐? 몰라.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내 거라는 거. 아주 주관적이고 나만 느낄 수 있고 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이거 풀어서 말하면 그냥 내 기준에 맞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단지 어떤 행복한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그 기준은 결국 내가 세우는 거고 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또는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정하고 그 정한 거에 맞게 살면 사실은 아주 단순하죠. 그게 행복이다. 너무 싱겁죠. 근데 선생님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선생님께서도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그걸 이루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되셨잖아요. 네네네. 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꿈이 생긴 거잖아요. 트럭을 운영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더 나아가서 네네네네. 행복을 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기준을 잡고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잡고 내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이 막상 또 되면 거기서 또 다른 기준이 또 생겨나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정신과 의사 된 거 맞죠? 네. 근데 고민을 안 했어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될 것인지. 정신과 의사만 되면 다 될 줄 알았죠. 그거는 제가 나를 잘 몰랐고 행복을 잘 몰라서 그냥 막연히 정신과 의사만 되면 행복할 거야 했지만 막상 제 경험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행복감이 잠깐 왔다가 정말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 뭐 잘못했다. 뭐가 문제지? 그래. 아까 뭐 주관적 경험 얘기를 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신과 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정신과 의사가 돼야지 네가 행복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론은 실은 이제 지금 제 모습이 우리가 정신과 의사 하면은 병원에서 의사 가운 입고 환자 보는 게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런 정신과 의사는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이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찾고 있는 거고. 네. 조금 더 이제 그런 기준을 잡을 때 더 구체적으로 그럼 계속 생각을 그쵸. 해야 정말 되는 거네요. 나만의 저는 그래서 행복 공부하면서 한결같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짐없이 말하는 게 바로 봉사였어요. 만약에 이제 봉사라고 알려줬는데 내가 봉사해서 내가 좋지 않아.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아. 그 길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 거 아니죠. 네. 근데 알려준 대로 해봤더니 이건 내 거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금 찾아가고 기준을 좀 더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행복을 정의해볼래요? 하면 저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내 행복을 아직 잘 모르니까 그 무엇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그게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방향을 잡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과정이 행복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도 그래요. 선생님 감사 인사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선생님 책 끝에 보면은 네. 감사 인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책 쓰면서 제 SNS에다가 올렸어요. 책을 쓰고 있고 책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능한 분들은 좀 어떤 그 저하고 상담하고 나서 그 뒷얘기 또는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렇게 또 남겨주시고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정성 가득 네, 담아가지고 많이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취준생 이야기도 있고요. 내 길은 이 길이고 이것만이 맞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그 길만 쭉 이제 가고자 하고 고집스럽게 가시다가 저를 이제 만나셨는데 제가 사실 상담할 때 이쪽입니다라고 말드리진 않아요. 아, 방향 제시를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도 한번 보시고 저쪽도 보셨나요?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 사는데 보고 싶은 거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그냥 각자의 길이라고 그냥 정하고 가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번 케이스도 그거죠. 저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분이 나가실 때는 적어도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걸 멈추겠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질문처럼 이 길이 정말 내 길인지 정말 이 길만 가야 하는 건지를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시고 이제 뒷얘기를 이제 뒤에 들었는데 네. 네, 공시를 끝내시고 어떤 길을 가셨냐? 저와 같은 길을. 제가 저와 같은 길이라 하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셔서 이제 뭔가 마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됐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거 아무래도 아닐까요? 저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죠. 마음 깊은 곳에 분명히 있었지만 아마 그분은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외면했겠죠. 이제 그 선택이 맞는지 또 지금 우리는 뭔가 확답을 할 수는 없죠. 그분은 나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행복을 찾아서 지금 또 다른 길을 가보시는 거지 이 길이 정말 그분의 평생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죠. 엄마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족 눈치를 보면서 이제 과거의 생각은 버렸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일을 그만둘 때는 쉴 때는 이유가 확실했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정에 더 네, 잠깐만 엄마 역할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뭐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뭐 몇 달이든 1년이든 쉬는 건데 어떤 분은 돌아오고 어떤 분은 돌아오지 못하고 근데 이분 경우에는 돌아갈 생각을 하셨지만 결국 못 돌아간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네. 그렇게 이제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그때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이제 애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 못 돌아가고 있구나.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인 거죠. 마음속에서 뭔가 아쉬움이 허전함이 그렇죠. 옛날에 대한 그리움. 쌓이고 할 때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미 찾아오셨을 때 제 느낌은 그랬어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정말 하시던 일을 다시 하려고 도전하실 수도 있겠다는 아쉬운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뭔가를 하셔야 될 상황이었어요. 네. 그 선생님 그렇게 사연을 계속 쭉 들어보면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못 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대신하죠. 제가 하는 상담이 그동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런 것도 혹시나 보셨어요?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답을 찾게. 가이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책에도 그런 얘기를 쓰긴 썼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그냥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울해 하시고 뭔가 외로워하시고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 통해서 느낀 것들을 또 책에도 담았는데, 이분들은 헛살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 살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아니죠. 현재 상황은 예전에는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상상을 미리 하셨으면 중간에 이제 니네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했겠죠. 나는 내일 하려다, 내 인생 살려다 했을 텐데, 그거는 예상치도 못하고 그전은 준비도 못하고 그냥 닥친 거예요. 그동안의 삶이 그래서 의미가 없었냐.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예전의 과거의 나의 어떤 희생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건 그 생각에 맞는지를 좀 다시 생각하게 질문을 하거나, 그리고 이 상황이 그토록 정말 배신당하고 정말 끝내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냐, 그런 거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 살아오시면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몇 번을 당했어요. 겪어봤을 거라고. 인생이 원래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일을 비슷한 일 겪으실 때 돌아보면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동안 충격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놓고 막 어떻게 살아 하다가 약간 슬럼프에 빠지시다가 결국 네. 또 일어나시고 그렇게 또 넘어가시고, 그런 것도 이제 좀 떠올리게 해서 이 상황도 어떻게 넘어가야겠구나 좀 스스로 답을 찾으시게 드리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연세가 한참 이제 거의 80 가까우신 어르신이, 제가 이제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제가 막 처음에 강의를 하면 그 표정들이 다 보이잖아요. 정말 저런 얘기를 왜 하나, 내가 저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저런 젊은 의사한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집중을 잘 못하셨거든요.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이제 뒤에 알았지만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아니 젊은 의사가 앞에서 노인 우울증 얘기하고 떠들고 있으면 들릴까요? 안 들리지. 근데 참 너무도 이게 또 반전인 게, 처음에 막 그러시다가 제가 중간에 사고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뉴스 보셨어요? 어제 이런 사고가 있었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 근데 보세요. 저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르신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적어도 아직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네요. 근데 알 수 없죠. 그제서야 그분이 이제 저를 말똥 보시다가 거의 끝 무렵 이제 저를 하여튼 끝까지 집중을 나름 해주시고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굳이 죽으려고 안 해도 오늘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팍 와닿아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내가 사고로 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좀 바보 같다. 굉장히 그냥 생각의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은 뭐 애들은 생각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돌아보면 어떤 일은 내 뜻대로 됐고 어떤 일은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다 안 좋은 일이지도 않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오히려 다행이고,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고 뭔가 좀 그거를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수습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그래 왔던 것처럼 이번의 이 일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결국 제 아이의 그 아픈 아이의 일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사연을 들어봤잖아요.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제 내 자신한테 계속 이제 물어보고 이제 찾아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약간 좀 방법적인 걸 알려주세요, 선생님. 뭐 실제로 제가 쓰는 방법이고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일기를 써요. 그러니까, 저도 써요. 네. 제가 말하는 일기의 형식은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의 기록
행복의 측면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고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음일기라는 단어가 더 좋아서 마음일기라고 쓰지만 감정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보는 건데 오늘 아침에 그래 내가 기분이 이랬지. 점심시간 돼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렸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그냥 본인만 느끼고 있지만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때 감정은 불쾌했는데 이 불쾌함이 좀 어떤 감정일까? 좀 구체적으로 서운함이었을까? 뭐였을까? 분노였을까? 뭐 짜증이었을까? 뭐 실망감이었을까?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소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은 또 왜 생겼는가? 내가 동네 요 아줌마를 멀리서 보고 나는 반가워서 인사를 건넸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아줌마 나 분명히 나를 봤는데 나 보고 내 인사를 그냥 쌩까더라. 이게 뭐지? 그때는 순간 오씨 이러고 나서 하면서 그래 다음에 보자. 저 편 내가 나를 무시해. 내 인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 결국 나란 사람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니 이가 갈리죠. 근데 만약에 저 사람도 뭔가 정신이 없어서 나를 못 봤나 제대로? 네.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 사건 하나로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다 보니 이게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마음일기는 그 하루하루 내 생각과 감정의 기록이지만 그게 곧 나고 이게 모이면 나를 좀 잘 알아가는, 나에 대해서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하면 누가 고치를 안 해도 고쳐져요. 네. 물론 행복도 이제 그 과정에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저는 이제 그 달력 스케줄 거기 표에 짧게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에 뭐 했지 이거 보다가 이제 읽으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었구나. 그래서 기분 나빴구나. 네, 근데 그게 이 자식.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더라고요. 그거 반복되네. 뭐 12월 달에 해서 이제 1월 달 거 찾아보면 1월 달에 똑같은 감정이 거기 있고.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왜 내가 이 상황에서 또 이 사람한테 계속 이런 감정을 느낄까? 네. 저도 이제 좀 쓰고 덮는 게 아니라 네. 쓰고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뭐 괜찮으시면 저한테 한번 몇 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행복 키우미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몇 시쯤 됐죠? 막 떠들었네요, 제가.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얘기 많이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네. 방법적인 것도 알게 되고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밌었을런가? 그게 중요한데. 재밌으셨나요? 네. 네, 공감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건가요, 선생님? 불러주시면 네,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네. 뵙는 걸로 하고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다 행복해지는 걸로.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